먼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창의적인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넘쳐나는 재료들 덕분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고 손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고 듣는 것이 현재와 비교해 보면 매우 제한적이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AI에 대체될 것이라 여겨지는 현재, 창의적인 일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죠. 특히 천재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기술들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현재 와서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천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광기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죠. 물론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창의력은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재능이라기보다는 근육에 가까워 훈련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1920년대 파리의 초현실주의자들은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도 하면서 재미까지 있는 익스퀴지 콥스라는 게임을 발명했습니다. 이 게임을 번역하자면 우아한 시체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다음 사람에게 건네면 그 다음 사람도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죠. 모든 차례가 끝나 종이를 펼치게 되면 초현실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기이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에는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기술의 발달로 창작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복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영국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브라이언 이노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음반 작업 중에 참고하는 그만의 메모 카드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뻔한 패턴을 부수기 위해 이 메모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 카드에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끊어라와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그는 음반 작업 중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메모 카드에는 물이나 도시가 아닌 초원과 같은 뚱딴지 같은 말도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러한 부분을 보면 그가 천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음악의 재생 속도를 2배로 해보기도 하고 다른 프로듀서와 각자 쓴 곡을 합쳐보기도 하며 음악 버전의 익스퀴지 콥스를 시도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들으면 창조적인 행위는 역시 축복받은 소수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뇌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와 같이 과거에도 천재들의 뇌는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뇌는 그의 여몽과는 달리 철저히 연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히 그의 뇌주름을 집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이를 연구한다면 아인슈타인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다양한 루머들이 있지만 결과만 보자면 이들의 추측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뇌가 특이한 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뇌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천재성을 증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뇌와 혁신적인 생각을 해내는 창의적인 천재성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뇌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천재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창의적인 사람이란 뇌의 서로 다른 영역끼리의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특히 뇌의 2개의 네트워크가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어떤 고민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있으며 별의별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이를 디폴트 모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특정한 일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이 영역을 수행통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나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 모드를 통해 수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떠올리고 수행통제를 통해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냅니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뇌는 이 두 네트워크가 더 많은 대화를 주고받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기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셔서 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결국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I wasn't born mean, I was pushed to trench me. I walk the streets looking for some puss to fetch me. 이는 접신한 듯이 프리스타일 랩을 하는 래퍼들의 뇌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랩을 하는 동안 활성화되어 있었고 수행 통제 네트워크 또한 약하게 가동되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행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죠.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유의미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가능성 있는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무의식의 상태로 행동하기 때문에 창의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니즈 또한 충족시켜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러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던 아이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게 변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육받은 대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통제하게 되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것들만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에 대한 결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되지만 창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지니면서도 창의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예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초록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풀이나 개구리, 숲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는데요. 여기에 과학이라는 특정 상황을 추가하면 초록색 독극물과 같은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프롬프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있지 않은 빈 종이는 영감을 주지 않지만 여기에 몇 가지 트리거를 그려 넣어주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연기자들의 즉흥적인 애드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는 사람 이상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중요하죠.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똑같은 애드립이더라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성공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선하면서 매력있게 보이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천재였던 피카소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죠.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의 작업 과정을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력은 결국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의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의 기원의 찰스 다윈도 생물학자였지만 지질학, 철학, 심리학에도 조예가 깊었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과학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전공 분야 말고도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미술이나 음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얻은 경험을 다른 분야에 녹여내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사실 최고의 재료는 다른 사람, 특히 자신과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마리 퀴리, 피카소, 아인슈타인은 모두 다른 국적의 이성과 결혼했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토론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만큼 신선한 재료를 줍니다. 물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나만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